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이집트 중앙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시절로 전성기를 구어간 고왕국이 멸망하였습니다. 이를 중간기가 찾아와 이집트는 130년 정도 내환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11 왕조의 멘투호테프 2세가 마침내 이를 중간기를 끝내고 이집트를 통합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통일 이집트를 중앙국이라고 합니다. 중간국 시기 이집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평화를 구가했으며 문화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약 400년 정도 오랜 세월 굳건한 안구를 유지하면서 고왕국 혼달 등장한 신왕국과 함께 이집트의 황금 시절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중왕시대는 태양신 강조됐던 고왕국 시절과는 대비되게 죽음과 부활의 신 오시리스를 숭배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제1 중간기 시절 지나치게 강해졌던 지방토와 귀족들이 힘을 빼놓기 위하여 파라오의 이금이 강한 대도시들을 위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였습니다. 안가를 강화시키는 등 정치적인 구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문화적으로는 고왕국 시대의 제5왕조와 6왕조의 예술 풍조를 돌려받되 이를 더욱 진행시켰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고대 이집트의 석상 조각 기술은 중왕국 시기에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조각상에 비문을 새기는 등 여러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인물들의 모습이 더 우아하고 머리 크기가 작아지는 등 더 자연스럽게 변화했습니다. 문학적으로도 여러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이집트를 통일하는 멘투호테프 2세는 제1 중간기 시절 왕권을 이어갈 정도로 강력해진 지방 귀족들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이집트, 하이집트 지역의 왕이 직속으로 임명한 총독들과 지방관들을 도와 지방 귀족들을 견제하였습니다. 전년라는 파괴된 신전들을 왕의 내탕금으로 복원함으로써 신관들의 지지를 얻었으며 곳곳에 요새들을 지어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멘투호테프 2세의 대처 덕분에 11왕조 중왕국은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대를 이어 즉위한 파라오들은 훨씬 편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멘투호테프 2세가 51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죽고 멘투호테프 3세가 왕위에 올랐을 무렵엔 이미 너무 늙은 뒤였습니다. 멘투호테프 3세는 처음으로 푼트 지방의 원정대를 파견하였으며 약 12년 동안 지휘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즉위한 멘투호테프 4세는 약 7년 남짓 지휘하였는데 그에 대해 알려진 말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당시 멘투호테프 4세의 제상이자 군사장관이었던 아멘엠하트 1세가 쿠데타를 일으켜 멘투호테프 4세를 쫓아내고 새로운 파라오로 즉위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상하 이집트를 재통일했던 제11왕조가 멸망하였습니다. 아멘엠하트 1세로부터 시작된 12왕조는 이집트 중앙국의 전성기였습니다. 약 30년 동안 재기한 아멘엠하트 1세는 신하에게 암살을 당하고 이후 아들 헤누스레트 1세가 즉위하였습니다. 헤누스레트 1세는 하와이 평창적인 대정책을 그대로 물려받아 수많은 정복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20년 동안 18년째 되는 해에 각각 느베 시모노 대군을 파견해 느베를 완전히 이집트에 편입하였습니다. 현재의 야고신비를 대신령 임금까지 국경을 확장함과 동시에 사하라 사막으로 향한 탐대를 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헬리오폴리스의 태양 신전을 복원하고 신하의 미 시리아의 군대들과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안정적으로 국경을 운영하여 중앙국의 성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헤누스레트 1세의 후계자 아멘헤트 2세는 35년을 제위하였으나 그 업적에 대해서는 특별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헤트 2세의 아들 헤누스레트 2세는 19년 동안 제위하면서 파이움의 고대 오아시스를 잇는 거대한 수를 농경적인 면적을 늘렸습니다. 현대 파라오들과는 달리 지방의 귀족들과 친화적이었으며
세누스레트 2세가 죽자 제12왕조 최고 전생기를 연 세누스레트 3세가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세누스레트 3세는 강력한 왕권을 지녔던 12왕조에서도 유난히 강대한 왕권과 권위를 바탕으로 후손 아멘헤트 3세와 함께 이집트 중앙국 현강기를 이끌었습니다. 나중에 유럽 일대로 언정을 갔다는 등 전설이 남아 신화가 될 정도로 위대한 파라오였습니다. 세누스레트 3세는 몇십 년 가까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동안 레반트 일대로 혼자를 패간하여 아시아 지방에 손길을 뻗치는가 하면 나일강의 수로를 정비하여 해군을 이용해 누비아 쪽으로 끝없이 확장 전쟁을 벌였습니다. 세누스레트 3세를 이은 아멘헤트 3세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 40년 넘게 이집트를 평화를 통치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확장적인 정책을 추구했던 아버지와 달리 아멘헤트 3세는 상대적으로 온건적인 외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헤트 3세는 전쟁보다는 거대한 기념비적 건축물을 짓거나 건설, 피라미드 건설 등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멘헤트 3세는 파이움의 거대한 신전들을 짓거나 강의 신 세베크에게 바치는 거대한 거상을 건설한 등 중왕국 시대에 대표하는 여러 건축물들을 짓는 데 업적을 남겼습니다. 아멘헤트 3세가 경제, 진영, 평화, 국가 등 워낙 많은 업적을 남겼기에 학계에서는 아멘헤트 3세가 이집트 중앙국 국력의 정점을 찍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대했던 중앙국 역시 아멘헤트 3세가 죽은 후 서서히 기회로 작았습니다. 아멘헤트 4세는 9년 동안 제외하면서 기석이나 광물들 찾으러 운정들을 파괴한 것을 제외하며 남긴 업적이 없습니다. 아멘헤트 4세를 이은 서베크 페루가 즉위하므로 이집트 중앙국 이미 국력이 전 대비 확연히 약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서베크 페루는 뒤에게도 여자 파라오였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자라는 점은 왕권이 약해진 상황에서 서베크 페루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서베크 페루는 약 4년 정도밖에 제외하지 못하였으며 서베크 페루가 후기를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기원전 1803년 쯤에 서베크 호프 1세가 즉위하여 중앙국 관건기를 이끈 12왕조가 종결되고 13왕조가 들어섰습니다. 13왕조는 제12왕조에 비해 확연히 국력이 약해져버린 이집트를 물려받았습니다. 국가의 국력이 쇠락해지자 신의 반대로 시험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제10왕조를 남쪽으로 밀어내고 10왕조를 세웠습니다. 이민족과 시험적 이집트 원주민들이 잡다하게 섞인 14왕조가 제대로 굴러갈 리 없습니다. 결국 10왕조는 건국된 지 15년쯤 되었을 때 전차는 신무기를 모장한 신계 힉소스인들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힉소스의 10왕조가 이집트인들을 압박하는 압박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도착 이집트인들이 외래민족에 대응했던 제2중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일강 일대의 배후간 핵심 영토이고 야는 연두식 부분은 고왕국 시기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다소 진한 연두식 부분은 중왕국 시기의 확장된 영토입니다. 또한 시나이 반도 쪽에 있던 화살표 경로를 따라 생계 힉소스인들이 이집트를 침입하였습니다. 아멘헤트 1세가 테베에서 줬던 새로운 수도였으며 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테베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제10왕조는 중왕국 시대 제2중왕기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다만 13왕조 시대까지 어느 정도 통일 이집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13왕조가 더 나아가 14왕조까지 중왕국 시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다만 석재로 만들었던 고왕국의 피라미드들과는 달리 중왕국 피라미드들은 진흙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 형성은 대형 박물계 전시 중입니다. 그 외에도 아몬나 신학을 바탕으로 사제계획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왕국의 시대는 왕실 의식이나 재래형 절차 따위를 위해서만 책을 쓰고 기록을 남겼다면 중왕국 시기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유흥과 오락을 위한 문학 작품들이 대거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기록이 확실치 않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멘토테프 4세가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사망하자 아멘헤트 1세가 왕위를 몰받았던 말도 있습니다. 소수의 현자는 고대 이집트 문학 작품들 중
아멘에트 대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멘에트 1세가 죽은 후 아들 샤누스레트 1세 앞에 영혼을 나와 인간에 대한 불신과 신하들을 절대 믿지 말고 견제할 것 등에 대해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샤누스레트라는 이름은 그리스에서 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우스라트 여신이 남자라는 의미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 위에 파라오 직속의 신년들을 세워 이전까지 따로 항시했던 지방의 신관들에게는 이렇게 견제권을 냈다고 합니다. 중왕국 시기 파라오들이 대표적인 특징이 후계자를 미리 파라오로 승격시켜 공동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공왕국 시절 후계 갈등으로 내란이 일어났음을 반면 교사를 삼았다고 합니다. 미리 후고들을 안녕시키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이집트 중앙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정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